니체 15주차, 총 37주차.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 아포리즘 책을 또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읽었었던 것 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민주주의는 패배주의의 보편화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니체 소개는 넘어가고요. 194페이지에 민주주의는 태폐주의의 보편화이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질적인 신앙 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태동이다. 이 새로운 정치 체제는 태폐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태폐주의가 찾아낸 최초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보편화이며 전응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좀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1776년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 1789년 이후로 좀 급속도로 발전이 됐고 한 20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생겨난 제도인데 또 니체의 나이를 보면 한 150년 정도 되어 있는 제도인데 니체의 입장에서는 100년도 안 된 제도죠. 자기가 그때 살아있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제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정말 허점이 많은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라는 걸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이분이 역시 천재구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허점이 많은 제도인데, 그래서 이게 200년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더 나은 제도가 새로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대 아테네에서만 해도 1인 1투표제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철학자 플라톤만 해도 가중치를 둬야 한다. 어떻게 현자 한 표와 저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의 한 표가 똑같을 수 있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또 가중치를 어떻게 두느냐 얼마나 말이 많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라톤이 철학자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여기서 철학자는 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현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충분히 공감을 하죠. 네, 태폐주의랍니다. 민주주의는 194에서 195페이지에 상처받은 인류의 미래를 회복시키려면 대가가 필요하다. 미래가 숙명이 아닌 선택임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저 무지와 광기와 우연의 몸서리 쳐지는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겐 새로운 철학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요. 니체는 끊임없이 기존의 역사나 관습을 폄하했죠. 무지와 광기라고 말하는 거죠. 역사는 그러니까 관습이니까. 니체는 삶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기에 이 관습이나 기존에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니체 입장에서는 약간의 경멸의 대상이죠. 창조하고 이렇게 극복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역사는 무지와 광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니체의 그 신념이나 가치관을 봤을 때는. 195페이지에 민주주의는 결국 새로운 노예제도의 탄생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이 새로운 제도에 알맞게 사육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제도를 지배하는 몇몇 인간들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예와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의 교양이 보편화되어 그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는 교육받고 기능하고 복종하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말해야겠다. 민주주의는 전제적 지배자에게 면죄부가 될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 덕분에 더 이상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수탈을 감행할 거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현실적 문제를 니체가 150년 전에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죠. 이분이 역시 천재긴 천재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때 그분은 민주주의를 한 50년씩 한 100년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니체의 입장인데 이렇게 날카롭게 그냥 폐부를 찌릅니다. 와우, 역시
역시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세상에 칭송하는 이유는 또 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196페이지에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나눠주려고 생각하지 말 것이라는, 네, 꼭지입니다. 짧은 문장이었고요. 자신의 특권과 그 행사를 자신의 의무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특권을 자신이 꼭 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하라는 거죠. 엄청난 권리가 있으면 꼭 해야 하는 의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특권만 누리려고 하죠. 종교의 목사나 신부나 스님이나 다 그 사람들 똑같잖아요. 특권만 누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특권과 의무를 항상 같이 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197페이지에 문화는 민족의 가장 야만적인 삶의 형태에서 발견된다. 하여튼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나치게 비대해진 도덕관념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악덕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을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니체는 끊임없이 관습을 비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던 여러 가지 규율이나 불합리한 규약을 싫어했었죠. 이분이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비대해진 도덕관념은 악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그 당시에 니체 당시에 이 친구가 비대해진 도덕관념을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라고 조금 검색을 해보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니체가 말한 지나친 도덕은 생명력을 갉아먹는 도덕을 말하고, 강한 본능을 억누르고 타인과 똑같아지려 하며 현실을 고통으로 여기는 모든 태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구체적인 예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능인 식욕, 성욕, 명예욕을 악으로 규정하거나 삶에 대한 적으로 보았다는 맞죠? 그 당시에 육체적 욕구를 거부하고 영혼만을 숭상하는 태도, 청빈, 순결, 겸손만을 강조했다는 맞죠? 그 당시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강자의 힘, 건강, 기쁨, 당당함을 악으로 규정했고, 약자의 무력함, 온순함, 인내, 동정심을 선으로 포장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탁월한 개인의 독창성이나 강함을 평범함으로 끌어내렸다는 것. 그리고 병약하고 무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지나친 동정심도 그 당시에 많았고, 자신의 삶과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기보다 타인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태도도 팽배했었다는 것. 그리고 현실보다 내세를 위해 현재의 욕망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태도. 네. 그리고 명백한 흑백 논리로 행동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 이런 게 비대해진 도덕관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악덕이라는 거죠. 충분히 공감되죠, 이런 건. 예, 니체가 그래도 천재성이 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고요. 197페이지에 영국인이 일요일을 신성하게 여긴 까닭은 월요일의 노동을 그리워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술책이었다. 블레블레블레. 이것은 교묘한 단식과 같다. 폭식과 폭식을 연결해 주는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약간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아무것도 일요일날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지루하게 만들어버리면 정말 좀 노동을 그리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차라리 노동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안 하면 정말 뭔가 하고 싶잖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고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독립은 강자만의 특권이다라는 꼭지고요. 독립이란 소수의 인간들에게만 허용되는 다시 말해 강자만의 특권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미궁도 나오고요. 독립 이런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고독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독립이나 미국 이런 거, 고독이라. 고독은 현자들만 활용하죠. 예. 그렇지만 미궁에 빠져 파멸하더라도 사람들은 빠져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강자는 이렇듯 고독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고독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죠. 대중들이 전혀 모르게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죠, 고독이. 200에서 201페이지에 그대의 눈동자는 짐승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다. 그대 옆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지나가는 저 가축의 무리를 보라. 그들은 어제가 무엇이고 오늘이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하루 종일 먹어대고 한가롭게 누워 소화가 되기만을 기다린다.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까지 다시 뛴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이라는 말뚝에 묶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도 권태도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블랙블랙, 그대는 짐승에게 묻는다. 왜 자네들의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것인가? 왜 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가? 짐승들은 그대에게 대답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짐승들은 해야 할 말을 잊고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제가 여기서 느낀 점은 지금 순간이라는 말뚝, 이게 결국은 모든 종교나 현자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살아라는 이 얘기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 번뜩번뜩 하는 게 확실히 니체도 있긴 하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순간만을 살기에 짐승들은 과거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뭐 순간이라는 말뚝에 묶여 산다라고 하니까 네, 너무 멋진 표현으로 또 이렇게 현재를 살라라는 말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해놨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